키도 큽니다. 요새 결혼식에 가보면은 제가 주례를 가끔 해보면은 이런 현상이 있어요. 신부 입장해가지고 들어오는데 보면은 항상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부가 아버지보다 키가 크든지 같아요. 신부가 아버지보다 키가 적은 경우는 전 한 번도 보지는 못했어요. 이것은 뭐냐? 잘 먹고 잘 사는 데는 성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신이죠. 정신입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의 위기는 이 바로 정신의 문제입니다. 정신이라는 것은 뭐냐?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느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정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날 김정일이 저렇게 굶어 죽으면서도 국력에서 한 100배쯤 큰 대한민국을 상대로, 더구나 미국을 상대로 맞서고 있는 그 이유는 뭐냐?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려고 하는 세력이 최소한 한 2만 명은 된다. 한국에서는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려고 하는 사람이 몇 명 되지 않는다. 목숨을 걸면서 체제를 지키는 사람한테는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은 북한을 상대로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10만 명이 아니라 50만 명, 100만 명을 죽이는 전쟁도 할 자세가 되어 있지만은 미국은 이라크 전쟁에서 보듯이 5천 명 이상 죽는 전쟁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한에서는 전쟁을 해도 죽지 않는 전쟁을 하고 싶어 하고 북한에서는 수백만 명을 죽이는 전쟁을 할 각오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남북한이 경제는 비록 우리가 앞서지만은 항상 군사적으로 이념적으로 정치적인 문제에서 북한에 끌려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대통령이 김정일을 상대로 화끈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또 대통령만 용기를 낼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국민 여론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 정신력이라는 것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교육을 통해서 생깁니다. 그 교육은 무슨 교육이냐?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기억해야 될 것이 몇 개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기 위해서는 한 몇 개 정도의 핵심적인 사항은 기억해야 돼요. 첫째, 우리나라의 건국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6.25는 누가 일으켰느냐? 어떻게 한미동맹이 만들어졌느냐? 아웅산 사건은 누가 일으켰느냐? 카르기 폭파 사건은 어떻게 해서 일어났느냐? 1.21 사태는 어떻게 일어났느냐? 북한에서는 왜 300만이 굶어 죽었느냐? 남한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느냐 하는 데 대해서 반드시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가르치는 사람은 첫째는 정부가 가르쳐야 되고 교사들이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 가르쳐야 되고 직장에서는 상사가 가르쳐야죠. 이런 것이 기억장치입니다. 국가는 기억장치가 있어야 그 다음에 피하 식별장치가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피하 식별장치는 레이더처럼 누가 우리 편이고 누가 우리의 적이냐 하는 것을 가려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장치가 마비되어 버리면은 누가 적인지 누가 우리 편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한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일 정권은 대한민국의 주적입니다. 미국은 우리의 동맹국가예요. 그런데 거꾸로 미국을 적으로 생각하고 김정일을 민족 공조한다고 하니까 같은 동족으로 생각을 하면서 김정일하고는 친하고 북한하고는 원수가 되는 것이 정의로운 일이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것은 기억장치가 마비되니까 식별장치가 마비돼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치매에 걸린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나이가 아주 젊은 보면 아주 기분이 좋은 이 학생들도 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풍요를 누리면서 이런 화창한 봄날에 이런 근사한 시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냐? 한 사람은 외국인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트루만이라는 이름을 가진 미국 대통령이었어요. 1950년 6월 24일 미국 시간으로 토요일 저녁에 트루만 대통령은 자신의 집에 가 있었습니다. 미조리주에 있는 인디펜던스라는 집에서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 디 내시슨 국무장관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보고가 들어왔는데 공산군이 전면 남침을 했다. 바로 이 동두천도 그때 돌파되었습니다. 그 보고를 받은 트루만 대통령이 그놈의 자식들을 무슨 수를 쓰더라도 막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바로 그 말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만약 트루만 대통령이 그 전화를 받고 내일 회의를 해가지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방국한테도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물어봐 주십시오. 이렇게 시간을 끌었다면 대한민국은 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은 지금 김정일 치하에서 살고 있으면서 키가 지금보다 아마 10cm 좀 줄어가지고 난쟁이로 지금 살고 있을 겁니다. 트루만 대통령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한국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이 뭘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런 설명을 하면은 아주 놀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한테 학교에서 또는 학군단에서 제가 강연을 할 때마다 묻습니다. 6.25 때 한국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이 같이 싸워서 이 나라를 지켰는데 미군이 여기서 몇 명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물으면은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10,000명 죽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500명 죽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 죽었습니까? 미군이 5만 명 죽었죠. 10만 명이 다쳤어요. 10만 명이 다쳤습니다. 외국을 지키기 위해서 젊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5만 명을 죽게 하고 10만 명을 다치게 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렇게 했으니까 제주도는 우리한테 달라. 뭐 이렇게 요구한 적 있습니까? 전쟁 끝나고 우리가 경제가 피폐해졌을 때 다시 미국은 경제 원조를 해주고 민주화를 할 때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힘센 사람이 민주화 운동을 좀 누르려고 하니까 우리 대통령을 압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 요새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을 하니까 서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앞에 나서가지고 지금 핵무기를 중단시키겠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바로 그 등 뒤에서 한국 사람들이 특히 한국의 젊은이들이 반미운동 일으키면서 이런 배은망덕한 일을 하면은 우리가 자유통일도 하지 못하고 인류국가도 만들 수 없다. 이명박 정부의 목표가 선진 인류국가 건설인데 선진 인류국가라고 어렵게 말할 필요 없이 인류국가는 어떤 나라냐? 이류국가와 어떻게 다르느냐? 세 가지가 다르죠. 인류국가 시민들은 법을 잘 지킵니다. 거짓말을 잘 안 해요. 동시에 고마워할 줄을 압니다. 고마워할 줄을 압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다음 세대, 미래를 맡아갈 이 세대를 법 잘 지키고 고마워할 줄 알고 동시에 거짓말을 가능하면 적게 하는 시민으로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이 저와 같은 기성세대의 임무입니다. 그러나 젊은 세대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미국의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세대는 자기 세대의 운명에 대해서 주권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세대가 잘 살고 잘못 사는 것은 우리가 알아서 할 권리가 있다. 다른 세대는 기성세대는 다만 충고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른 세대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행동본부든지 저를 포함해서 우리 이 기성세대가 할 수 있는 것은 미래 세대한테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충고를 할 뿐인 것입니다. 강제를 해가지고 버릇을 뜯어고치는 일은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대한 기억이 아직 남아있는 기성세대가 아직 죽지 않고 많이 살아있으니까 이 인생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행동본부가 하고 있는 일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